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걱정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유튜브에 공유해드린 영상, 5분짜리 마감 영상 있죠. 거기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은 지금 상단부에 보이시는 파란 선 라인을 향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밤사이에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를 어젯밤에 해가지고, 사실 그게 이제 무역 전쟁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미증시가 거의 절반을 계속 추락해왔죠. 2% 정도 하락을 했고, 추가적으로 코로나 2차 확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2차 유행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더 내려왔다. 그래서 오늘 개파락이 불가피했고, 야간 선물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뭐 뻔한 거죠. 개파락이 불가피했고, 개파락이 되더라도 혹은 장중에 후퇴를 하더라도 사실 정상 자연스러운 위치이기도 하고, 또 금방 돌아설 수 있는 코스닥의 지금 뭐 거래 흐름들, 선물 거래라든지,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쪽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려 왔었죠. 오랜 기간 또 2달 동안 지금 계속 꾸준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역시나 오늘 개파락한 위치에서 빠지지 않고 종가까지 계속 올라왔고요. 결국에는 지금 2달 신고가를 또 보이고 있죠. 거의 올해 신고가네, 그죠? 692.64가 2월 17일에 보인 코스닥 기준 최고 신고가인데 지금 거의 1포인트도 채 차이가 안 나나요? 1포인트 정도로 붙였습니다. 1포인트. 그쵸? 1포인트. 691.6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막힐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야, 대체? 네,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당분간 계속 올라가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직도 계속되는 고버스의 매수 행렬. 개인들. 내려가라 고사 지내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 고사 지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매수를 하더라도 비효율적인 곳에, 큰 곳에 들어가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수급이 많이 잡히고 있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거래가 너무 지속적이고 강해요. 3월 달에 코로나로 급락 파동을 만든 때 그 이후부터, 신용 다 물갈이 다 끝난 시점 이후부터 외국인들은 줄곧 한 포지션을 유지해 왔습니다. 롱 포지션, 긴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건 롱숏 그냥 옵션 용어인데, 장기 상승 포지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것에 계속 베팅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그런 모습을 지금 2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게 바뀌지 않는 한 저는 계속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에 계속 줄을 설 겁니다. 계속 올라가. 그게 뭐 대형주가 동반해서 오늘은 뭐 중소형주가 강세인 날, 대형주가 강세인 날 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지수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쪽에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뭐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는 제시를 해드렸어요. 저 파란 선까지는 일단 갈 것이다. 가고 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올라갈 것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각도가 태풍의 방향이 경로가 바뀌듯 각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요 중간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김정은 해프닝이 있었고, 절대로 죽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김정은 해프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2차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악재들이 막 더 쏟아집니다. 악재 요소가 갑자기 막 생겨나요. 더 개인들은 부담을 느껴요. 와, 정말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겠지. 코스닥이 지금 65%가 올라왔습니다. 밑에서부터 2달 만에 65%. 2달도 안 됐는데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만 점점 늘어나요. 근데 점점 시장은 도망가요. 내일 미국 시장이 1% 이상의 급반등을 보인다면, 예를 들어 그런 정도 보인다면
현재 지금 선물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 선물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 보인다면 이 저항대는, 강력한 저항대는 무시하고 갭 떠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생겨버렸어요. 가능성이 꽤나 올라갔습니다. 저항대는 저항대지만 그 저항대를 지금 3거래일 동안 기간 조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기간적으로 3일 동안 횡보하는 방식으로 옵션 만기를 앞둔 상태에서 흔들어댔고, 요 기간 조정이 끝나고 아예 깔끔하게 돌파를 아침부터 해서 날려버리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건 물론 좀 커요. 나눠서 갈 겁니다. 691이니까 뭐 2%, 690, 700선을 잠깐 도달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딱 여기에 딱 붙어 있겠죠. 퍼센테이지 상으로 1% 올라가 698이니까 1% 정도 올라가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종가로 거기를 안착해 버리면, 야,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데라고 보셔도 돼요. 이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뒷받침되는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쪽, 그리고 기타 바이오 굵직한 종목들. 근데 일단 중심은 셀트리온 쪽이.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10% 정도 올라갔고, 어제 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상단부로 열리고 있다라는 거. 셀트리온 제약이 열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따라오는 건 비슷한 거죠. 그때 과거에 처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시세를 낼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같이 시세를 낼 때 요 구간에 멈춰있던 그런 돌파할 때 직전 느낌이 강합니다. 이때가 코스닥이 900포인트 가러 갈 때였어요. 코스닥이 900포인트 찍으러 갈 때였습니다. 700포인트 찍으러 가고 800포인트 찍으러 가는 거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 지금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코스피, 이 지금 실물 경제가 이렇게 엉망인데 코스피가 2,000원 넘어간다고?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2,000원 넘어갈 수 있어요. 2,000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2,000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보다 훨씬 더뎌요. 삼성전자가 못 가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못 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못 가기 때문에 오늘도 샀죠. 계속 사고 있잖아요. 더뎌요. 코스닥이 먼저 갈 겁니다. 지금도 가고 있고 탄력이 훨씬 좋잖아요. 강력한 코스닥이 먼저 갈 겁니다. 어쨌든 셀트리온 쪽은 코스닥 쪽이니까, 셀트리온 제외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요. 저기까지 올라가리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만, 어찌됐든 탄력을 유지를 좀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7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뒷받침되는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의 의미이고, 편출된 종목들은 뭐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한진칼 편출됐죠. 편출된 종목이 조금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편출됐고, 그런 것들은 전 세계 증시를 판단하는 MSCI 지수가 있었는데 빠졌다는 건 그만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벤져스 팀에 있었는데 어벤져스에서 탈락됐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각 국가의 주요 종목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갔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떠나 보내시면 됩니다. 차라리 다른 걸로 그 돈을 쓰시면 되고, 우리가 하나생명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생명이 이번에 편출됐어요. 편출되기 전에 충분히 신용으로 샀던 거 수익 내고 팔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 뒤에 상황은 몰라. 이제 편출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걸로 그 돈을 이용을 할 거고, 한 20-30% 수익을 냈었습니다. 신용으로.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2차전지 오늘 2차전지 상한가 관종이 삼진 L&D하고 동아기업이 강했는데, 동아기업, 그다음에 뭐 코스모 신소재가 상 갔다가 풀렸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2시 정도, 2시 반 정도에 꺾일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따라붙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섹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2차전지는 그날 좀 강한 편이고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 아예 시장이 막 8,900포인트로 가지 않는 한, 그런다면 또 2차전지가 아니라 바이오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지 않는 한 사실 단기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 혹은 이틀 그 정도 반짝하고 또 줄줄줄 세고, 거래 없이 세고, 그래가지고 좀 선호하지 않는 섹터긴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거 쇼타임 시간이 지나갔고, 바로 다음 섹터에 대한 준비. 오늘 막판에 좀 자율주행이 조금 올라갔죠. 모바일 오프라인에서 종가 좀 올라갔고,
모트렉스도 좀 그랬고요. 뭐 에이테크 솔루션 뭐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 쪽들이 좀 좋았고, 그다음에 그래핀 쪽도 국일 제재가 좀 종가에 좀 올라가는 편이었고요. 또는 코로나 쪽 내일도 이슈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쪽들 다음 섹터에 대한 준비. 대북주들이 지금 3일 정도 쉬고 있는데 뭐 하루 이틀 더 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북주들이 오늘 뭐 특별하게 막판에 얘가 내일 가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그런 느낌을 보이진 않았어요. 물론 내일 장중에 그 정돈이 될 수 있겠지만 아난티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난티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난티를 가지고 대북주의 흐름을 일단 흐름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창을 1,400원에 사가지고 2,600원 지금 갖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4번에 대한 내용. 시장 수급이 개인 매수로 끝났잖아요, 최근에. 그 상태에서 이건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장 수급이 개인 매수를 보인다고 해서 개인들이 시장을 올렸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어요. 시장 수급이 개인 매수라고 해서 동학 개미 운동이 성공이다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시장 수급은 시장 수급일 뿐입니다. 전체적인 결과일 뿐이에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쪽에서 개인들이 좀 굵직한 쪽에서 개인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 게 뭐라고 할까? 이거 뭐 비유하는 게 갑자기 뭐 딱 떠오르지 않네요. 그냥 시장 전체가 개인 수급을 보였어요. 개인 매수를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종목군들의 그게 90%나 혹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얘는 시장 전체를 골고루 균등하게 개인들이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오류죠, 오류. 지금도 삼성전자에 들어간 돈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들은 지금까지의 상황. 아이고 지금 이거 액면 분할하기 전 단계로 수정주가로 지금까지 개인들이 잔뜩 사둔 이 삼성전자,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야겠죠. 삼성전자를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사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는 비빌될까요? 시장 대비해가지고. 개인들이 그렇게 세면, 개인들이 성공적이면. 그리고 곧버스는 왜 그럴까요? 오늘 1,000만 주나 산 곧버스 왜 그럴까요? 오늘 개인들이 1,000만 주를 사서 또 하락하라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이 곧버스는 왜 계속 내리기만 할까요?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힘이 있다면서, 동학개미운동이 성공이라면서. 특정 큰 종목들에 집중돼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전체가 개인들이 매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선물이 주도하면서 효율적인 누군가가 시장을 더 당기고 있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해석하는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만 개인들의 편에 서게 된다고요. 그 생각을 가지면 개인들이 많이 사는 쪽이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과 투신권이 오늘 선물을 주도한 것처럼 그들이 가장 효율적인 매매를 하니까 그들을 따라가야 돼. 야, 막판에 변화가 있었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늘 강하게 사다가 투신 쪽으로 많이 대거 넘어갔네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판에. 이거 제가 막판에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마감 방송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4천원까지 선물을 좀 사다가 막판에 좀 이동을 했네요. 4시 넘어, 그쵸? 종가에 4시 때 이거 투신으로 넘어갔다는 게 조금 다행입니다. 제가 딱 그 좋아하는 두 수급 주체를 말씀드리면서 이걸 보니까 뭔가 지금 거래가 있네요. 그죠? 뭔가 지금 계획이 있네.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다음 선물 만기를 한 달 앞둔 상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건 내일 또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급격한 변화가 있네 막판에. 하여튼 요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제가 좋아하던 종목 하나가 상한가를 갔죠. 녹십자 웰빙. 제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고 뭐 요새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안 좋으면 링게를 맞으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링겔에 관련한 주사, 태반 주사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녹십자 웰빙이 오늘 상한가를 강하게 갖고 앞으로도 이런 수요는, 이쪽 분야의 수요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 가치 대비 이 종목을 제가 주목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물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보시라는 겁니다. 몇 년 지나고 과거에 뭐 제넥신 같은 것들이 바닥에서 10배 이상 이렇게 올라왔던 것처럼 제가 옛날에도 이런 것들 강조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크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근데 이런 것처럼 시간이 몇 년 단위로 지나고 나면은 쟤는 큰 종목이 될 수 있다. 녹십자 그룹이잖아요. 녹십자 그룹에서 시가총액이 뭐 지금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1조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의 흐름에 맞춰야겠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고. 하여튼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지금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말 좋은 종목들이 아직도 정말 꿈나무들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서 차근차근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잘 노려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타이밍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늦게 끝났는데 푹 쉬시고 저녁 방송 보시는 분들 저녁 방송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